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액의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민들이 집단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혁신 100일위원회로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 등 민선 6기 대구시정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새출발위원회가 10대 정책 제안서를 김관용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의 대구, 제주 취항이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국제선 취항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푹푹 찌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조차 틀지 않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소식 들으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 측의 과실로 입주민들이 많게는 억대의 전기요금을 더 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 최초로 주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A아파트는 해당 구청으로부터 1년에 260만 원의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받지만 경로당 전기요금을 입주민에게 부담시켰습니다. B아파트는 은행이나 학원 등 상가의 전기요금과 주민 전기요금을 분리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연간 420만 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C아파트는 입주민으로부터 한전에 낸 전기요금보다 400만 원 정도 더 걷어 남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지난해 실시한 아파트 감사에서 적발된 연료속고 가운데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가 있던 곳은 9곳이나 됩니다.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3년 동안 1억 8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는 감사 결과에 따라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0년 개별 난방 방식으로 바꾼 뒤 종합계약 방식의 전기요금 부과 방식을 단일 계약 방식으로 바꾸지 않아 해마다 6천만 원가량의 손해가 났다는 겁니다. 아파트 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꾼 지가 3년이 됐는데 왜 저렴한 단일 요금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많이 낸 가구는 한 달에 7, 8만 원, 적게 낸 가구도 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들 돈으로 220볼트를 각 가정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주민의 돈으로 하는 것이 왜 단가가 똑같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부에서 그거는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요금 체계를 두 가지로 하겠다. 그래서 관리비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문제가 드러나는 아파트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정혁신 100일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 등 대구시정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는 부시장과 외부 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20명 안팎의 위원, 전문위원들로 다음 주 시정혁신 100일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위원회에서 민선 6기 대구시의 조직 개편과 인사혁신안 등 모든 사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직을 혁신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인사제도를 혁신하는 일 이런 일들이 첫 번째 임무가 될 것이고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도시철도 3호선은 개통을 절대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운전을 하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신뢰 부분들을 쌓아가려면은 어차피 동절기 시험 운전은 거쳐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를 서두르지 않겠다. 동물원 이전은 민자 사업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가 제시하는 그 컨셉에 맞는 지역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의 의견들을 좀 모으겠습니다. 이우왕과 그 친구들 미술관 건립은 원점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시정혁신 100일위원회에서 내 건립 문제나 이 문제도 원점에서 검토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민선 6기 대구시정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시정혁신 100일위원회에서 그리기로 함에 따라 과연 어떤 인물들로 위원회가 구성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경상북도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출발위원회가 2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정책 제안서를 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6기 경상북도의 비전은 사람 중심, 경북 세상으로 정했습니다. 10대 정책 제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공공부문 개혁과 조직 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경제부지사와 환동의 발전본부 설치 등을 통해 조직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이끌겠다는 겁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과 투자유치 30조 원 달성,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구축, FTA 극복을 위한 농업정책 개발, 3대 문화권 본격 개발, 경북형 복지 가동,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과 도청 이전 시기 연기 등도 포함됐습니다. 노력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이고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아마 잘 챙겨서 김관중 지사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을 특화된 산업벨트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동해안 해양신산업벨트와 북부권 미래농생명 산업벨트, 서부권 스마트 융복합 벨트, 남부권 창의지식 서비스 벨트로 4대 권역별 발전 전략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중앙정부와 교감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바로 자체에서 지사가 결심을 해서 해야 될 부분 구분해서 좀 장기적으로 볼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또 도민들께 이런 결과를 갖고 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이 같은 다양한 제안들에 대해 현실 가능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따져 정책화하는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7대 대구시의회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배지숙,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경제교통위원회 박일환, 건설환경위원회 조재구, 교육위원회 윤석준, 운영위원회는 최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인문학을 통해 갈등과 모순의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포럼이 오늘 안동에서 개막됐습니다. 중국 니산 포럼 주석과 영국 학술원의 박사 등 국내외 학자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 세계 속의 유교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유교적 가치에 기반한 동아시아 가치가 인류 보편적 가치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김광욱 포럼 조직위원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유학은 이제 경학을 넘어 사회과학적 영역에서 설명력을 갖춰야 할 때라며 현대의 실존적 맥락에서 인간됨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는 남을 탓하지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다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게 선비가 할 일이죠. 시자루 니산 포럼 주석은 육아는 인문 정신과 윤리 가치 및 대동 이상을 강조하며 선대로부터 쌓여진 이 같은 육아의 지혜가 앞으로 인류에 필요한 정신적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才能和谐才能和睦才能和平我认为儒家的这个资源应该成为供给全世界思考参考和采纳的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인문학의 지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안동 향교에서는 유림과 포럼 참여학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고유제를 겸한 문묘 제례도 올려졌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는 6일까지 모두 20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특히 이번 주말에는 동아시아 가치와 미래학이라는 주제의 미래학 세션도 이어집니다. 이 세션에는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1세대인 짐 데이터 박사가 기조 강연을 할 예정이어서 국내외 미래학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대구 제주 노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신규 항공사들의 취항이 잇따르고 있고 야간의 운항 통제 시간도 짧아져 대구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오늘부터 대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 가서 이제 제주항공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대구에 이제 저가항공 생겨가지고 좀 편리하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오전 9시 15분과 오후 4시 대구를 출발해 하루 2차례씩 대구와 제주를 오갑니다. 올가을에는 대구를 출발하는 방콕행과 베이징행 여객편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대구 공항을 취항함으로써 아마 국제선에 대한 대구 경북 주민들의 도민들의 선택이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티웨이 항공은 지난 3월 말부터 대구와 제주를 왕복 4차례씩 운항하고 있고 중국 칭다오와 시안 등을 오가는 부정기 노선도 띄우고 있습니다. 대형 항공사와 다른 거는 사소한 기내 서비스, 쓸데없는 무슨 커피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생략하고 그런 데서 비용을 절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공군 활주로를 쓴다는 제약 때문에 당초 야간 운항 통제 시간이 8시간으로 길었는데 이달부터는 5시간으로 줄면서 신규 노선 개발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확대된 시간을 활용해서 많은 국제선, 국내선을 취항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이 하늘길을 많이 열어줄 그런 생각입니다. 신규 항공사들의 이딴 취향으로 대구공항 모습이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여기에다 야간 운항 통제 시간 단축이라는 날개를 달고 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청원 의원은 오늘 구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과 몸을 바쳐 마지막 봉사를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서 의원은 지난달 26일에도 대구와 경북 곳곳을 방문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경북 동해안에 장맛비가 내려 해갈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수지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서 농어촌 공사가 용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할 저수지가 도리어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주시 천북면 화산지 물을 끌어와 중방지에 채운 다음 PVC 관로를 통해 3km나 떨어진 갈곡지까지 용수 수송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웃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을 겁니다.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현곡면 내태지에도 하천물을 퍼올려 채우고 있습니다. 20일째 대형 양수기로 물을 공급해도 이틀치 사용량에 불과합니다. 이달 중순이면 벼의 활착을 위해 논물을 모두 뺀 다음 8월 초와 출수기인 9월 초에 물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마 동안에도 용수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무강우 일수가 지속이 되면 가뭄에 피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사전에 선제적으로 가뭄을 대비해서 이렇게 양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피해를 겪었던 농민들은 한시름 돌리게 됐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렇다도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다 이 말이다. 그래가 몰랐는데 물이 이제 넘어온다 그러니까 기반공사에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포항과 울진 지역 저수율은 평균 70% 선으로 여유가 있지만 경주와 영덕은 50%인데다 일부 저수지는 30%까지 떨어져 이달 말까지 최고 100mm 이상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업용수난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달 27일 영덕과 울진, 삼척 연안에 냉수대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이달 들어 수온이 오르기 시작해 평년에 비해 0.5도에서 최고 5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온이 오르면 미생물의 이상 증식으로 적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해파리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양식어민과 해수욕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지역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소개하는 동네 한 바퀴 정미옥입니다. 오늘은 제가 출산 장려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는 동성로 앞에 나와봤는데요. 어떤 성격의 행사인지 주최 측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 경북지회하고 그다음 대구광역시가 마련한 출산 장려를 위한 문화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기존의 출산 장려 홍보 캠페인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는 경북 여성단체 협의회 주최로 제19회 여성주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식전 행사와 함께 여성주간 기념특강 등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대구백화점과 대구 경북 중소기업청은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을 모아 오늘부터 엿새 동안 우수 중소기업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동성로 대구백화점 본점에서 열리는 특별 판매점에는 지역의 30개 업체들이 생활용품과 화장품, 의료, 지역 특화 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정미욱이었습니다.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오늘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교 현장에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표집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교조 전임자 복귀는 교육부가 복귀 시한을 연기함에 따라 그동안 해당자 3명에 대해 복귀를 유도하고 시한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구미시 현곡로 도로가에 세워놓은 승용차 조수석에서 41살 A모 여인이 흉기에 가슴 등을 10여 차례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여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남편 소유인 점으로 미뤄 남편이 사건의 단서를 쥐고 있다고 보고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직장 동료 32살 노모 씨 등 8명에게 장인이 금은방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월 5%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76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 금액이 커지면서 회사 측이 알게 돼 지난해 말 권고사직당했는데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모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이 4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전자제품 판매점 직원 이모 씨는 손님 김모 씨에게 현금을 주면 매출로 잡아 매달 50만 원씩 6개월을 이자로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속여 2,300만 원을 받는 등 손님 20여 명으로부터 4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부동산 경매 사건에 개입해 부당이권을 챙겨온 경매질서 교란사범 1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경매물건 소유자들에게 사문서 위조와 허위 유치권 행사를 유도하면서 수수료 1,700만 원을 챙긴 경매 브로커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